머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림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자, 영스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투자 가이드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저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올 한 해 참 이제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3월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4월도 안 됐는데 힘든 시장. 벌써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장을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팁을 영스타께서 오늘 주실 거거든요. 네네. 일단 지금 시장 어떤지부터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가 약간 디스를 해드리면 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예? 주시장 늘 힘든 거거든요. 그건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감이 안 와요. 공감이 안 돼. 왜냐하면 주시장 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전쟁 나면 끝날 것 같지만 다 살아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도 보면 뭐 20% 나스닥이 떨어졌었죠. S&P 10% 이상 떨어졌었고 다우도 떨어졌었지만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연초 대비 하락률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S&P 500은 4.7%밖에 안 떨어졌고요. 다우는 4%밖에 안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9.4%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루 이틀만 올라가면 연초 대비 가격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그러겠네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팩트는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건 맞죠. 섹터별로 보더라도 에너지랑 금융주, 유틸리티만 조금 오르거나 에너지는 40% 올랐고요. 대부분 다 10% 정도 많이 떨어졌죠.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주라든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 소비재가 거의 19에서 10%씩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체감하는 것들은 조금 더 떨어졌을 수는 있다. 다만 지수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당신이 분산 투자만 잘했으면 별로 힘들지 않을 걸? 이거네요. 그렇죠. 냉정히 보면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S&P 500이 벤치마크거든요. 네. 4.7이니까 5% 잡고요. 여기 곱하기 한 2배 아주 많아봤자 3배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그냥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연초 대비 한 1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고 다만 뭐 30% 40% 떨어졌다 그러면 뭔가 포트폴리오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예, 그 정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조금 우리가 섹터를 좀 나눠 보자면 네네. 성장주랑 모멘텀 주식 약간 우리가 좀 좋아하는 네. 아이들이 네. 많이 떨어지고 네. 그래도 가치주랑 우량주들은 좀 선방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주, 모멘텀주, 성장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이제 모멘텀은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하락했고요. 그나마 가치주나 우량주가 이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꼭 뭐 팩트만 한번 체크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네 가지를 같이 한번 대표 ETF를 갖고 만들어 봤는데요. 성장주는 9.5%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요. 가치주는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0.4%니까 거의 좀 보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멘텀이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섹터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는 주식이 올라타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모멘텀 주식이 한 7, 8% 떨어져 있고요. 퀄리티 주식은 이제 그 ROE가 높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역시 지수보다는 선방했지만 여전히 7% 정도 좀 떨어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다만 크게 보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강한 건 사실이 되겠고요. 모멘텀이나 퀄리티 주식이 약간 상반된 것들인데 그것들은 실제로 보면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일단 팩트로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 가치주랑 우량주가 뭐 선방했다 네네네네. 이 정도로 네. 평가를 해보고 네네. 그런 좀 확실하게 화끈하게 강했던 종목은 없어요? 네, 유독 선방하는 종목군은 있죠. 좀 그룹핑 한다 그러면 바로 고배당 주식들, 네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나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더 좋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여러 개 있지만 여러 번 얘기해드렸던 ETF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배당주 ETF는 디비던드의 DVY입니다. 네네. DVY예요. 디비던드의 ABCD B가 아니라 빅토리아 할 때 B거든요. DVY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에서 한 100여 개의 종목을 하고 있는 디비던드를 많이 주는 꾸준히 주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연초 대비 보면 5%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는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겠고요. 배당 수익률로 보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한 2.9% 배당 수익률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은 5%지만 이게 지수보다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보다 다 지는 겁니다. 이거 지수보다 이기는, 왜냐하면 배당 위주로 많이 돼 있으니까 성장 중에 배당이 안 들어가는 건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주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져요. 이거는 그렇지만 올해만 보면 이제 강했죠. 잠시 후에 또 확인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SPHD라고 있어요. SPHD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나스닥을 QQQ로 운영하는 인베스코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인베스코는 참고적으로 업계 4위 정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SPHD는 S&P 500 중에서 디비던드를 많이 주고 그 변동성 약간 적은 것들로 하는 건데 하이 디비던드로 보시면 돼요. 그 연초 대비 4% 올라가서 역시 사상 최고가인데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츠도 좀 들어가 있고 어떤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는 리츠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연 배당률이 3.6%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상 최고가 이제 겨우 간 거예요. 네,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꾸준하게 조금씩 하고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은 이거는 월 배당이기 때문에 매달 말일 정도나 월 배당이에요. 와. 네, 월 배당 월 초에 주는데 사실 이거 두 개 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DBN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고 SPH는 제가 지나고 나면 이거 왜 샀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산 이유가 매달 돈을 받아갖고 비행기표 살려고 샀어요. 이걸 모아갖고 재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어찌됐건 그런 용도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건데 지금도 연 배당률이 3.6%인데 그래프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더 산 거가 2020년 가을에 한번 샀어요. 더 샀거든요. 그때는 배당 수익률이 그 당시에 보면 거의 6, 7% 정도. 그렇겠네요. 네. 주가가 많이 네. 내렸으니까. 그래서 배당에 받지만 그냥 제 계좌에 그냥 꽂히고 있죠. 매달 한 번씩 돈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래서 연 배당 수익률이 한 3.6이라면 3.6을 주는 게 아니라 3.6 나누기 12. 네. 열로 나눠주고요. 거기다가 배당 이사 해갖고 한 15% 띄고 줄 겁니다. 지금 세금 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어떤 주가가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배당 수익률 자체도 괜찮고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배당금도 꾸준히 주는 건데 단점은 주가가 좀 올라가는 주식은 아닙니다. 특히 SPHD는 진짜 안 올라가고요. 네. DBY는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주식이 맞아요. 그게 올라가지 않는 게요. 혹시 네. 어떤 그 상품의 구조적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그 포함된 주식들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성격 자체가 은행주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은행도 딱 보시면 잘 모르는 은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은행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SPH는 제가 젊은 분들한테 절대 권하지 않고요. 이거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네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월 배당인데 6, 7% 정도 주는 거 있어요. 지금도. 네. 전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걸 왜 샀는지 아직도 후회하는데 그냥 팔질 않고 있어요. 그냥 언제나 또 좀 더 올라. 그건 아직도 제가 샀던 가격보다 아래요. 이게 KBWD라고 있을 겁니다. KBWD. 네. 그거는 또 은행 완전 은행이에요. 은행인데 그거는 진짜 잘 모르는 은행들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주가는 완전 재미없고 사상 최고가 제가 벌써 4, 5년 됐는데 물론 배당으로 다 뽑았죠. 네네, 그렇죠. 근데 주가 자체는 그 당시보다 아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요, 사실 이제 주린이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네. 배당주는 재미없는 대신에 배당금을 받는다. 네.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유난히 네. 배당주들이 잘 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배당주도 이제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은 고배당을 중점으로 보던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이 꾸준히 올라가는 데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 배당 귀족주나 이런 것들, 배당 성장 이런 것들은 주가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올라가니까 최근에 좀 떨어졌겠죠. 네,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배당주는 어떤 배당 수익률 자체가 괜찮은 것들, 그러니까 배당금 자체가 괜찮은 거로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배당주의 ETF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은행이나 에너지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좀 더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작년 특히 2020년에 보면 또 사상 초유의 거의 10년 만에 최고로 배당을 중지한 기업이나 배당을 줄였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네. 그게 이제 2020년부터 다시 회복하는 데가 있고 작년에 늘린 게 있고 아직까지 회복 안 했고 올해부터 다시 지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중지나 줄였던 기업들이 다시
배당 지급에 좀 동참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아직도 절대 금리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금리가 낮으니까 배당을 좀 적게 주는 것보다는 배당을 많이 줘야지 그래도 손해가 덜 나질 거 아니에요. 그쵸.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배당을 적게 주는 것보다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것도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든지 엄청 비싸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엠르시아카는 빵집 네. 빵 2만 원 빵도 아니고 요만한 빵, 네. 요만한 빵 7,000원, 7,300원, 7,500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다만 다시 제가 이거 우리가 또 그 광고를 의뢰하면 제가 일도 확실하게 얘기해 줄 텐데 빨리 연락 달라고요. 아시잖아요. 여기는 줄만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는 네. 건데요. 어저께 제가 일요일이어서 네, 네. 집에 있다 와이프가 갑자기 뭘 보더니 빨리 커피 마시러 가자는 네네.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파란 집 있죠, 파란 집, 네, 파란 집. 파란 병. 어디가 떴는데 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당장 오늘부터.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28일인데 네. 28일자부터 오른다고 누가 어디 났난 거예요. 근데 우리 또 동네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커피 마시러 갔죠. 네, 네. 그랬더니 거기 커피에다 뭐 200원, 400원 뭐 엄청 써놨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뭐 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올라가니까 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 좀 더 높은 배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찌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DBI 같은 경우는 뭐더라도 섹터별로 보면 유틸리티가 많아요. 유틸리티는 보통 여러분들 S&P 500 중에서 한 3, 4%도 안 될 겁니다. 네네 맞아요. 별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틸리티 같은 거는 안정되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쪽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DBI는 거기 한 25%까지 들어가고요. 와. 금융주도 25%, 22%면 S&P보다 많이 주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가 많이 들어가고 소재,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기술주가 보통 20%가 나오는데 여기 5%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сек터가 구성이 딱 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고 기술주가 배당을 꾸준히 많이 들어온 시절이 되면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되어 있고요. SPHD 보더라도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SPHD도 보면 유틸리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금융주 이런 것도 한 7%좀 들어가 있고요. 필수 소비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많이 들어가 있고 부동산 리츠가 들어가 있어서 12.2%, 헬스케어, 에너지. 근데 공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고 꾸준하게 주고 배당도 좀 쏠쏠하게 주는 네네. 거예요. 야. 네, 네. 왜냐면 지금 보니까 아까 3.7% 줬는데 근데 제가 저거 추가적으로 쌀 때는 지금 뭔가 7%니까 네. 쏠쏠하게 돈이 들어오죠 저한테. 오. 네. 그러니까 매달 말 아니면 매달 초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이거 좋네요. 아니 근데 좋은 게 네. 어르신들은 좋죠.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게 그렇게 그 섹시하진 않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제가 젊은 사람과 연세 있으신 분이냐면 젊으신 분들은 경제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월급을 계속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배당금을 많이 주는 거가 별로 좋진 않아요. 네네. 배당 많이 주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찾아보시면 배당금이 10%, 12% 되는 건 널려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꾸준하게 주가가 내려가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참고적으로 보면 LP라고 있어요. 네네. 유한 회사라고 있거든요. 네네. LP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법인세 혜택을 줬기 때문에 LP는 그 받아보시는 여러분 배당금 있잖아요. 배당 수익률에다가 그거는 40 몇 프로 빼야 돼요. 거의 45% 세금을 띱니다. 아. 어떻게 잘 모르시고 야 수익률 배당 수익률 10%다. 홀딱 사면 그거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LP가 있어요. 네네. 리미티드 파트너스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그거는 그 세금이 45%인가 모르고요. LP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네네. 오. 이게 LP는 법인세 혜택을 줬다는 이유로 네. 배당 과세를 많이 합니다. 아. 그 모르시는 분 많아요. 네. LP입니다. 또 까먹었는데 45%인가 39.6%인가요? 어쨌든 많다는 36% 곱하기 10에서 39.6인가 40%가 그럽니다. 그래서 와, 이거 중요하네요. 예, 아니 아시는 게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구글에다가 LP 텍스 레이트 하면 딱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36에다가 플러스 3.6에서 39.6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났는데. 네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아실 만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꾸준하게 주가는 내려가요. 네. 꾸준하게 주가는 내려가고 이제 꿈과 희망은 넘쳐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배당 수익률이 12.6% 정도, 12% 가까이 되는 게 있어요. 12%. 네. 와. 그게 뭐냐면 칼 아이콘 있잖아요. 네.
칼 아이칸이 하는 홀딩 회사가 있어요. 네. 그게 LP거든요. 네네. 홀딩스 아이칸 해갖고.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어떻게 그거 알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칼 아이칸 엔터테인먼트 보면 IEP 맞아요. 그 배당 수익률 몇 프로 나요? 15.56%. 15.5요? 와. 거기다가 곱하기 한 6 하면 돼요, 거기. 그러니까 그래도 9% 정도 나오죠. 그러네요. 근데 그거가 뭐냐면 주가 흘러내릴 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주가가 완만하게 유지되거나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안 오는 거. 그러니까 그 DBY가 가장 편한 겁니다. 가장 편한, 가장 무난한 거. 그다음에 이것도 지수보다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지금 위원님께서 배당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올해 좀 배당주에게 유리했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자, 이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네. 자, 지금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배당주 ETF보다도 네. 더 성과가 좋은 ETF를 네. 준비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거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한 거죠. 네. 앞에 거나 밑밥을 깐 거는 있고요. DVY나 SPHD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방송에도 자주 소개하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거라서 무난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았던 차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또 찾아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 이거 살려고요. 오. 네, 그래서 아까 KBWD 한번 팔아버리고 이걸 살까 네네. 바꿀까 생각하는데 네. 딱 꽂혔어요. 딱 꽂혔어요. 근데 이건 첫 공개입니다. 네. 제 입 밖에서 어저께 처음으로 이걸 쓰기 시작했고 자료 만들었고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와. 어저께 새벽 5시인가 처음 봤어요. 이걸 태어나서. 네. 근데 야 이거 꽂혔어요. 지금도 왜냐 주냐면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네, 글로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네. COW는 카우입니다. 카우. 카우. 소예요, 소. 소. 네. 글로벌 황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제적. 여기 뭐냐면 카우가 뭐냐면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 네, 이게 아주 여기 재밌어요. 그래서 페이서라는 거는 있어요. 그 브랜드가 있어요. 네. 이게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저도 여기 있는 거 몇 개 좀 잘 아는 게 있는데 여튼 페이서는 회사 이름이고 그 브랜드고 전 세계 여기 전 세니까 글로벌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다음에 캐시카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 이게 뭐냐면 여기에 딱 보면 퀄러티가 들어간 거예요. 퀄러티. 그리고 디비던드가 들어가는 거죠. 네. 디비던드는 배당만 높다 이런 걸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배당도 좋은 많을 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은 게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제가 디비던드 대표 ETF들은 배당을 무조건 증가하는 거나 아니면 디비던드 수익률이 높거나 디비던드를 꾸준히 줬던 거나 이런 것들 개념인데 이거 얘네들은 페이스가 뭔가 이런 게 특이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캐시카우 항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캐시카우 대표적인 퀄러티인데 퀄러티의 어떤 퍼스펙티브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캐시카우예요. 어. 가격도 착해요. 33달러 수준인데 뭐 최고가 수준에 와 있죠. 그 가격은 그러니까 주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33달러 수준에 오셔야 되겠고요. 네. 일단 금년에요. 7.7%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 배당 수익률이 땅보다 좀 더 높게 나요. 조금이라도 높게 나요. 연 3.72%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 이거는 이런 자료는 다 어디서 하냐면 그 이 회사에 직접 들어갔어요. 네. 그 회사의 운영 보고서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주가 올라가서 떨어졌는데요. 작년 기준 말 기준 보면 배당 수익률이 5.39%가 나오고요. FTSE 전 세계 선진국 대형주가 1.66%를 주고 있거든. 작년 네. 말 기준으로. S&P 500이 1.25%니까 참고적으로 보면 S&P 500 대비 3배 정도에서 4배 정도까지 배당률이 높았어요. 네. 작년에. 근데 올해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리는 다른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 이걸 정리하면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당 잉여 현금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같이 고려한 거죠. 배당 수익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은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정리한 건데 배당 플러스 퀄러티 혼합된 성격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징은 앞에 글로벌이라 써놨다시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치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소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 에너지의 비중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회사가.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방법까지 여기 이건 그래프에 다 했었어요. 첫 번째는 전 세계 선진국의 라지캡에서 1000개에서 거기서 뽑아내기 시작해갖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프리 캐시플로우 있는 걸 또 300개를 줄여내고 그 다음에 디비던드 일드 갖고 뽑아내서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또 기준은 디비던드의 배당금 갖고 따진 모양이에요. 배당금 기준으로 봐서 100개를 딱 줄였고요. 한 종목당 한도는 2%. 네. 제일 많아봤자 2%.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100개 해갖고 딱 이렇게 찾은 거죠.
배당금도 많은 주식인데 기본이 일단은 두 번째 기본이 퀄리티 있는 주식이다.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네. 네. 이게 뭐냐 어디서 나오냐면 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도 배당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안 좋죠. 안 줬죠. 만약 빌려서 다 주거나 그쵸, 네. 아니면 뭘 어떻게 줬다는 거야. 네네. 아까 보면 재산 깎아금있기. 아까 카라이칸 네네, 엔터프라이즈 네.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적자가 2년인가 적자 났어요. 근데도 배당을 줬다는 건 뭔가 빌려서라도 주는 거. 그니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여유가 있는 애들인데 그쵸. 배당금도 많이 주는. 그것도 미국만 하긴 거시기해서 네. 전 세계에서 좋은 것들.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는 그럼 어떻게 해? 네, 따라서 봤더니 의외로 미국이 30%밖에 안 돼요. 30%고요. 그러네요. 적네요. 영국이 18.7%, 일본은 워낙 예전부터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14%, 프랑스가 8.66%. 여기 또 뭐가 들어있는지 뭐 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호주가 3%, 홍콩이 4%, 스위스가 3%가 들어가고요. 스페인 네. 등등 있는데, 뭐 이거 선진국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요. 섹터별로 보면 소재, 헬스케어 뚝뚝뚝뚝 들어가 있죠. 순서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전부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제일 그 3월 28일 현재 지난 주말 현재를 보면 쉐브론, 엑소모빌이 2.6, 2.45 이게 왜냐 1년에 두 번 그 얘네가 그걸 하거든요. 웨이트를 따라서 리밸런스를 하기 때문에 네. 2%가 한도였는데 올라갔기 때문에 2.6이 됐겠죠. 네. 이런 것 대부분이 3개월 아니면 6개월인데 찾아봤더니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다고 합니다. 엑소모빌, FB, BHP 그리고 리오틴토도 이거 구리 회사일 겁니다. 네네. 지금 영국에 있는 거 네. 등등등등 해갖고 여기 다 있죠. 들어가 있죠. 담배 회사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담배 회사도 우와. 들어가 있네요. 쉘도 이거 에너지 회사거든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데 주가 자체가 글로벌 카우 GCOW인데 이게 33달러 정도.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젊은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크게 맞지 않아요. 다만 순수 배당보다는 퀄리티 주식이기 때문에 아하.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하. 저는 한번 사보려고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요즘에 그 네. 퀄리티 주식에 대한 그 요구,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 네네. 되게 많은 것 같아 갖고 네, 네. 사실 그런 거 어디서 찾나 싶은데 사실 이런 걸 보면서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또 거래도 아주 안 되지 않아 갖고 웬만한 네. 분들은 하루에 뭐 몇십만 주 거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투자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젊은 사람 치고 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뭘 좋아해요? 안정적인데 네. 꾸준히 잘 올라가면서도 네. 퀄리티가 있고 네. 양질이고. 네. 근데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근데 배당금 가서 뭐 하게요? 배당금 받아서요? 네. 그걸로 이제 또 투자해야죠.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은 전략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서비스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도 있고 캐나다도 있는 게 드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드립 얘기 말씀 안 드렸나? 그거 안. 예, 드립이란 게 디비던드 리인베스트 프로그램인가 그래요. 드립이요. 그래갖고 그 한번 저희가 사두면 배당을 받으면 자기가 약정한 거를 계속해서 그 돈으로 그냥 예금에 계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동으로 수수료도 없이 또 네. 사줘요 계속. 그 좋다. 드립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규정적으로 잘 아직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점이 제가 뭐 저도 SPHD를 갖고 있지만 그 배당을 받는 게 있지만 저는 배당 받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아직까지 제가 일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있는데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뭐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 매달 받는 거. 거기다가 놀고 있어요. 그 돈이. 바쁘지 바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받자마자 또 사면 돼요. 네네. 뭘 사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예를 들어서 50달러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한주 뭐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 지금 살까 말까? 지금 너무 떨어진 거 올라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사고 있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돈은 놀기 마련이에요 배당을 아. 웬만한 경우. 그래서 저는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걸 갖고 생활하시는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워낙 주식 비중이 평소에 은퇴할 계좌에도 많기 때문에 생활하잖아요,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재투자를 적극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은 이거 해도 돼요. 네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라는 것보다는 젊은 분이 좀 하시려고 그러면 배당을 그냥 보너스로 받고 네. 배당 배당 좀 많아 갖고 그걸 모아 갖고 뭐라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야죠. 파란색 병에 가서 커피 그럼요. 한잔. 결국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다른 기관처럼 몇 번 저희가 다른 스페셜 강의 해드렸는데 저희가 미주미에서 한 것 중에 매주 배당받는 프로젝트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최고로 치자.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이 사드리는 게 최고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가도 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매주 그냥 배당 딱딱딱딱 한 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문자 받고. 그러니까요. 완전 기분 되게 행복이거든요. 좋죠. 예. 완전 행복이에요. 이거 한 챕터라는데 $3,000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배당 수준이 높은 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면서 좀 망하지 않는 이런 것들 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사실 배당주 좀 좋은 투자하기 좋을 만한 뭐 배당주 디그로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DG 같은 거. 네. 이런 ETF는 위원님께서 앞서도 여러 차례 이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주신 G-CAO라고 하는 거는 캐시 카우가 좋은. 잊어버릴 수 없어. 글로벌 페어웨어. 그러니까요. 이제 되게 이제 좋은 특징을 또 추가로 가지고 있는 ETF를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올해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G-CAO와 함께 우리가 잘 방어를 해보자. 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머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